북한이요 어제 갑자기 국제회사기구 IMO라고 그러죠. 그리고 국제전기통신연합 ITU라고 그러죠. 자, 이 두 단체에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위성은 통신하고 관련되니까 국제통신기구에 연락을 한 것 같고, 위성이 떨어지면, 자기들은 위성이 아니죠. 미사일이 떨어지면 지나가던 배가 이렇게 다칠 수 있으니까 아마 회사기구에 연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일부터 25일 사이, 즉 한국의 설 연휴 기간 내내 한번 흔들어 보겠다 해서 기간도 넓게 잡았습니다. 지구 관측 위성을 발사하겠다라는 통보를 했답니다. 그리고 위성 명칭이 광명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구들은 북한이 대략 그런 이야기만 했기 때문에 발사 시기와 위성의 궤도, 주파수 등 구체적인 정보를 받지 못해서 북한에 앞으로 추가 정보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북한은 이런 단체에 통보를 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발사하는 장거리 미사일이 한마디로 무기,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아니라 이 우주의 평화적인 이용을 위한 그런 어떤 위성이다 라고 하는 꼼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한국의 대선 직전에 광명성 3호를 발사하고 나고 그 뒤에 지금 4년 동안 잠잠했죠. 이 북한은 중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 사무소 특별 대표가 어제 북한을 갔습니다. 그런데 우다웨이의 급수라는 게요 국장급입니다. 그 뭔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다웨이 방북도 결국 미사일을 저지하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보는데요. 근데 또 미사일까지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서 하게 되면 중국이 난처해지니까 설득 압박을 병행할 거다 이렇게 보는데, 방북 전에 한미일과 연쇄 해동을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 정부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 자, 우리 정부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렇게 지금 정부 당국자는 보는 것 같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지금 상황에서 우다웨이가 평양에 가서 북핵 포기나 육자회담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중국은 지금 중국 역할론을 강조하는 한미일을 향해서 우리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그걸 보여주려고 그냥 하는 거다. 그래서 한번 북한에 다녀왔다, 평양에. 그게 다죠. 자, 청와대는 오늘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는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미사일 발사 계획의 적극적인 철회를 경고했답니다. 자, 그러면 이 혹독한 대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맨날 말로만요, 확성기 틀어서 혹독한 대가, 북한이 확성기를 괴로워한다, 김정은이. 그런 망상은 아니기를 바라고요. 혹독한 대가라고 말을 했으면 사드를 즉각 배치하고 전술핵을 즉각 배치하고 그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폐기하고 NPT를 탈퇴하고 그리고 미국의 해구산 부분에 있어서 못 믿겠다. 전술핵을 배치해달라고 하고 그 배치를 못하겠다. 제가 핵무기 없다 했지 않습니까? 못하겠다 하면 그러면 우리 독자 핵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 없이 괜히 중국 뒷다리 잡고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해달라 안 한다는 거 이미 다 확인됐지 않습니까? 사드 배치를 하면요 그냥 하는 거지요. 중국은 우리 눈치 안 보고 북한에 대해서 저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우리는 왜 중국 눈치 보면서 사드 배치를 하는 데 대해서, 북한 때문에 사드 배치를 하는 데 대해서 중국 눈치를 이렇게 봐야 됩니까? 외교의 근본은 서로 간의 형평성이나 동등성 아닙니까? 우리가 사드의 X밴드 레이더의 탐지 거리를 1000km 이내로 해서 중국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북한 방향으로만 틀어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드 배치를 할 것 같으면 그냥 치워버리십시오. 하려면요 그냥 관계없이 2000km든 3000km든 한반도에 딱 배치하겠다고 해야 중국이 북한을 갖다가 아주 쥐어 털든지, 안 그러면
그냥 서로 가고 싶은 대로 서로 각자 가자 할 거 아닙니까? 이런다고 무슨 한국 경제가 중국한테 보복을 당해가지고 뭐 중국에 뭐 하겠어요? 일본은 왜 그러면 그렇게 안 하고 한중, 일중 경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보다 더 잘 나갑니까? 얄미운 사람 하나 더 있습니다. 러시아 대사가요. 이 사드 주한미군 배치를 둘러싸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고 또 앵무새 같은 소리를 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 사람들도요, 아무것도 북한에 하지 않으면서 이런 결정이 양국 간에, 즉 한국하고 러시아 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희망한다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합니까? 이런 러시아나 중국을요, 믿고 육자회담을 걷어쳐야 됩니다. 오자회담 하다고 하고요, 안 하겠다고 빼고요, 그냥 한중, 한, 미, 일, 삼자회담만 하기 바랍니다. 네, 가벼운 국내 정치 기사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구판을 벌린 의원에 대해서 기독교계가 반발하니까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해당 행사를 주최한 의원이 주선했겠죠. 주선한 의원이 책임을 져라고 했답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한국역술인협회 협회장이 백운산이네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백운산. 뭐 대선 때 누가 된다, 뭐 김정일이가 뭐 언제 죽는다 이런 소리 많이 한 분 아닙니까?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집안의 평안, 가족의 화목과 건강, 생업의 번성을 기원하는 내용의 제수굿을 올렸답니다.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요. 이날 구판은 새누리당 종교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 의원이 주선하고 김주호 새누리당 종교위원회 부위원장, 역술인, 도인, 무속인 200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니까 기독교계는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무속행위라고 강력 반발했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은 기독교계가 강력 반발하니까 해당 구판을 주선한 이재 의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했다 합니다. 그래서 이재 의원은 지인의 요청을 받고 장소만, 구판만 제공했을 뿐 행사 내용은 몰랐다고 해명을 했다는데요. 참 뭐 옛날에 죽음의 구판을 집어치우라고 한 그런 내용도 생각이 나는데요. 국회에서 구판이 벌어지고 그 구판에 대해서 기독교계가 또 반발하고, 참 기독교계도 이런 거 참 일일이 상대할 필요가 있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구판이요, 뭐 가족의 평화와 뭐 안정 이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국회의원들의 정신을 안드로메다로 좀 이렇게 이탈한 정신을 다시 국회 본회의실로 가져오는 그런 구판을, 그러니까 성령 회복에 무슨 구판을 좀 벌였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랬으면요, 국민들이 기독교계가 반발해도 국민들이 방어해 줬을 겁니다. 원샷법 처리가 내일 국회에서 한다는데 여기에 본회의에 불참할 경우에 해당 행위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하는 소식망을 돌렸답니다. 그래서 이 투표하는 행위에 불참할 경우 해당 행위를 처리하겠다. 자, 이때까지 모든 문제를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했으면 됐을 건데 왜 갑자기 후다닥거리면서 해당 행위로 불참할 경우 처벌한다 이러는지요.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제 뭐 마지막 투표니까 한번 생색내보려고 이럽니까? 우리 한국에요, 뭐 연일 종편들이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특정한 사람을 편을 든다고 우리 뭐 보수 이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비판을 할 일이 아니라 청와대나 솔직히 여당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언론 통제하란 말이 아니라요. 만약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면 강력하게 항의해서 그렇게 못하도록 해야 될 책임이지요. 그게 이 대중들이 한탄을 늘어놓을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저는 박주신 문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수의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 누가 해야 될 일인가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구분을 해서 비판을 하고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저 같은 아스바스트 보수라는 사람들은 정말 저도 생활인이고 저도 제 나름대로 사회에 일이 있고 그런데요. 저보고 온갖 이야기들 부탁을 다 합니다. 이것저것 나서라 어쩌라. 제가 무슨 국가로부터 공무원 월급을 받습니까? 국회의원 월급을 받습니까? 누가 제 이 뉴스 브리핑 운영하는데 돈을 대줍니까? 아무런 받지 않는데 저보고 다 하라는 것도요. 부당한 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대한민국의 보수의 이 정화를 위해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났습니까? 각자가 자기 일을 해야죠. 아베는 자기 일 잘합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베 정권의 쓴소리하는 TV 앵커들이 전부 하차하고 있답니다. 자, 일본의 민방 TBS, 그리고 TV 아사히, 그리고 공영 NHK 이런 시사 프로나 뉴스 프로그램의 간판 뉴스 프로그램의 진행자들이 최근에 다 하차하고 있는데요. 물론 방송 국은 또 해당 방송 앵커들은 정권이 뭐라 해서 나가는 건 아니다. 낮은 시청률이거나 교체될 시간이 돼서 몇 년 전부터 물러난다 해서 물러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이 세 사람이 진행한 뉴스나 시사 토론 프로그램이 전부 아베 정권과 긴장 관계였고, 그래서 아베 정권의 압력이 이들의 하차에 결정적인 원인이지 않은가 이렇게 지금 다들 알고 있답니다. 일본의 아베 정권의 언론 장악력이 전례 없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때에 그나마 다른 목소리를 전해온 방송인들이 잇따라 물러나면 일본 언론의 대정부 비판 기능이 더욱 떨어질 거라고 우려하는 사람도 많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뉴스 진행자들이 교체되는 것은 우연의 요소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정권의 비판적인 진행자가 다 교체되는 거다 라고 본다. 저는 이런 게 반드시 옳다고는 안 봅니다. 하지만은요, 아베 정권은 정권을 잡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요, 보수 농객인 일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겁니다.